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모든 일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 부산의 한 평화로운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수미는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저에게 그녀와 남편 민호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끔씩 돕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지만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정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항상 조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시간 좀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저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했기에 카페나 수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본 후 한쪽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물었습니다. 아니, 지연, 사실 괜찮지 않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격려하며 말을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너는 항상 수민과 가까운 사이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의 이해심과 강인함을 항상 존경해왔어. 그런데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민호와 제가 대화를 나누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의 말투와 무거운 단어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 수민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저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걱정이라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문제는 나 자신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나 사실 너에게 감정이 있어. 더 이상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발밑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말이 꼬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민호,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수민과 결혼했고 수민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알아. 그리고 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지연. 그냥 더는 이걸 숨길 수가 없었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방의 공기가 돌 듯 느껴졌습니다. 수민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민호, 이건 완전히 부적절한 일이에요. 수민과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대화해야 해요. 저는 절대 이 일에 끼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작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감정들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대화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가 그저 약한 순간을 겪고 있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나 해결하지 못한 결혼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고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계속 카페를 돕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미는 여느 때처럼 제게 전화를 걸어 일 얘기를 하고 카페 상황을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제가 그날의 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연아, 너랑 민호는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민호가 너무 조용해져서 걱정이 돼. 내가 없는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닐까? 그녀가 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수민.
괜찮아. 민호는 정말 친절해. 제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주저하며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 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내가 느끼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수미는 나를 누구보다 믿고 있었고 민호가 한 말을 털어놓는다면 그 신뢰는 산산조각 날 게 뻔했다. 게다가 내 자신이 싫어질 만큼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다. 어차피 나는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며칠이 지나도 민호는 계속 카페에 나타났지만 항상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그날 오후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수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민호의 태도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카페를 닫으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고 그의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닫으려는 중이야?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하지만 원하시면 커피 한 잔은 준비해 드릴게요.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내가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거의 손으로 잡힐 듯했다.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자 민호가 입을 열었다. 지연,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꼭 물어보고 싶어. 이제 나를 미워하니? 그의 질문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에게 수민과의 우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경멸한다고 말해야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다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민호. 나는 결국 터져나오듯 소리쳤다. 이건 잘못된 거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수미는 자기 목숨까지 우리 둘에게 맡길 정도로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다. 나는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가까움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아. 하지만 난 더는 속일 수가 없어. 지연,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하게 들렸다. 사실 나 역시 더는 속일 수 없었다. 나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의 눈빛에 담긴 욕망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내 옆에 섰다. 그는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계속해도 될지 내 허락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멈추라고 말해줘, 지연. 멈추라고 하면 지금 당장 멈출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것은 한숨뿐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다가왔고 세상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내가 몰랐던 갈망에 휩쓸려 사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카페 소파에 있었고 우리의 숨소리는 거칠게 얽혀 있었다. 민호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아름다워, 지연.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는지 몰라. 그는 속삭이며 다시 나를 키스했다. 그의 손은 내 몸을 탐색하며 모든 걸 잊게 만들었다.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결국 서로 떨어졌을 때 현실의 무게가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민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일어나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이건 실수였어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어요. 내가 외쳤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실수가 아니야, 지연. 너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걸 알아.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떨어질 듯한 눈물을 애써 참았다. 민호,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 제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말에 따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쉬움과 욕망이 섞인 마지막 눈빛을 내게 던졌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그 선을 넘었다는 건 수민과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내 일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향기처럼. 나는 몇 분 동안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내가 방금 무엇을 한 거지?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약한 순간이었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단지 약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고통 그 자체였다. 나는 민호를 온 힘을 다해 피했지만 그의 생각은 나를 괴롭혔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손길, 눈빛, 입술의 온기가 생생히 떠올랐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깨어난 무언가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민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고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는 내 뜻과 달리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 들어서자 세상이 내 어깨에 얹힌 듯한 무게감을 느꼈다. 수미는 눈부시게 밝은 얼굴로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나를 껴안았다. 민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는 긴장과 연기로 가득 찬 시간이었지만 수미는 출장 이야기를 활기차게 하며 내 관심을 끌려고 애썼다. 민호는 대부분 조용했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수미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나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은밀한 속삭임처럼 느꼈다. 저녁이 끝난 후 수미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나는 접시를 정리하며 민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민호는 조용히 다가왔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속삭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순간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제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패배한 듯 그의 뒤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존재는 뜨겁고 숨막힐 정도였다. 당신이 나를 피하려 한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러는지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연,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게 진짜였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민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실수였어요. 수미는 내 친구고 당신의 아내예요. 이건 계속될 수 없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죠. 하지만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쩌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까요? 나는 못해요. 내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그에게 소리치고 밀어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고 내 마음속 모든 부분이 갈등하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이 욕망에 삼켜지고 말았다. 그 이후 며칠은 몰래 만남과 훔친 눈길,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들로 가득한 희미한 나날들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민호는 내 삶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 같았고 나는 그 안에서 통제력을 잃은 채 휘말리고 있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신중했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허용 가능한 한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여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나는 문을 닫고 불을 껐지만 민호는 남아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나가라고 말하려 돌아섰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연. 내가 필요한 건 당신뿐이야. 그의 말은 절박했지만 목소리 속 진심이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가 나를 끌어안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나자 내 모든 방어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감각의 소용돌이, 죄책감과 쾌락의 혼란이었다. 그 선은 이제 너무 멀리 있어 과거의 희미한 흔적처럼 보였다. 우리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우리 사이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배신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무게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그가 나에게 느끼게 하는 방식에는 부인할 수 없는 중독성이 있었다. 민호는 다시 나를 끌어안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연. 당신은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일부는 후회하지 않았다. 민호는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를 기대하며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지자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내 얼굴을 아쉬운 듯 놓아주었다. 그는 더 말을 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카페의 초인종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시간에 올 손님은 없을 터였고 만약 수민이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내 다리가 거의 풀릴 뻔했다. 수민이 거기 서 있었다. 아, 아직 여기 있네요. 그녀가 웃으며 쇼핑 가방을 들고 말했다.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문장을 멈췄다. 민호가 카페 맨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재킷이 의자 위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 혼란이 점점 커져갔다. 민호,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민호는 개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그냥 지연이 카페를 닫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는 상황만큼이나 거짓된 미소를 지었다. 수미는 나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따뜻했던 그녀의 눈빛이 의심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연? 왜 이렇게 긴장한 거예요? 그녀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내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나오는 말은 무슨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엉뚱한 말들이었다. 민호는 그냥 몇 가지 무거운 걸 도와주러 왔어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오셨으니까. 수미는 계속해서 우리를 응시했다. 잠시 동안 그녀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 물론이죠. 민호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멋진 남편을 두었는지.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쇼핑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밌네요. 여행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두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가까웠던걸요. 그녀는 민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내가 눈이 먼 줄 알았나요, 민호?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말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수민이 손을 들며 나를 침묵시켰다. 당신에게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 난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내 친구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 큰 고통이 담겨 있어 나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민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반짝였다. 당신은 내게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두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보니 모든 게 이해가 가요.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손을 들어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수민, 제발 결론 내지 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수민은 다시 웃었다. 이번엔 차가운 웃음, 거의 잔인한 웃음처럼 들렸다. 사랑한다고요? 그런 사랑이 뭐죠? 솔직히 말해서 민호, 그건 남편이 가져야 할 사랑 같지 않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당신, 지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나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떨렸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저 수민, 미안해요. 나. 뭐가요? 후회하나요? 그녀가 끊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내가 알게 되어서 후회하나요?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와 수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바뀌었고 가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강제로 친절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지금 친구들과 좀 해결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손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공기 속 긴장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수미는 다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이며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난 두 사람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둘 다 이 일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쇼핑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떠났고 문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후 남은 침묵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나를 바라보며 그의 표정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던 건 이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는 우리 누구에게도 너무 큰 가격이 될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지연과 민호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미는 모든 것을 밝힐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더 놀라운 계획을 쓸까요? 이 감정, 배신,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연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민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까요?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후속편을 기대해주세요.